그날 밤, 지은은 남편에게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의 목적지는 회사 호텔이 아니라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다. 문을 열자마자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밀, 그리고 가장 깊은 사랑. 지은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언니, 왔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대답 대신 민지를 끌어안았고 그 순간 모든 죄책감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 만남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컸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겉보기엔 완벽했다. 착한 남편, 안정된 직장,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지옥이었다. 결혼한 지 3년, 지은은 여전히 민지를 잊지 못했다. 민지는 25살, 대학 시절 지은의 후배였다. 그들은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다. 민지의 밝은 미소와 자유로운 영혼이 지은을 사로잡았다. 처음엔 우정이었다. 하지만 어느 밤, 파티 후 민지가 고백했다. 언니, 나 언니 좋아해. 진심으로 지은은 놀랐지만 그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부터 그들의 관계는 비밀로 시작됐다. 가족의 압력은 지은을 짓눌렀다. 부모님은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게 정상지라고 반복했다. 지은의 어머니는 특히 강했다. 너처럼 예쁜 애가 왜 아직 결혼 안 해? 동네 사람들 다 물어봐. 지은은 압박에 못 이겨 소개팅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했다. 그는 착하고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민지에게 있었다. 결혼 후에도 가끔 민지를 만났다.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민지는 이해했다. 언니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나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민지의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아파트에서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언니, 나 임신했어. 지은의 세상이 무너졌다. 누구 거야?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인공수정. 나 혼자서 키울 거야. 하지만 언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민지가 아이를 갖는다는 건 그들의 관계가 더 복잡해진다는 의미였다. 왜 나한테 말해? 나 때문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언니가 내 인생의 전부잖아. 이 아이도 언니와 함께 키우고 싶어. 지은은 머리가 아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울었다. 남편에게 거짓말한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다음 날, 직장에서 지은은 집중할 수 없었다. 민지의 아이 소식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지은은 스스로 물었다.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친구들 중 일부는 그런 건 병이야 라고 말하곤 했다. 지은의 가족은 더했다. 아버지는 보수적이었고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강조했다.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정상적인 삶을 강요받았다. 하지만 민지와 함께할 때만 진짜 자신이었다. 저녁에 남편이 물었다. 어제 출장 어땠어? 지은은 미소 지으며 좋았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솟구쳤다. 남편은 모르고 있었다. 지은의 비밀을. 민지의 존재를. 이제 아이까지.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민지와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삶을 유지할 것인가. 그 선택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밤에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만나자. 이민지는 바로 답했다. 기다리게. 지은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하지만 이 만남이 모든 걸 바꿀 줄은 몰랐다. 민지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언니, 나 무서워.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지은은 민지의 배를 만지며 말했다. 나도 함께 할게. 하지만 어떻게? 그들은 밤새 이야기했다. 민지는 전니가 이혼하면 될라고 말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이 날 버릴 거야? 사회가 날 비난할 거야. 민지는 그럼 나랑 도망쳐. 다른 나라로. 지은은 웃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럴 수 있기를 바랐다. 다음 주,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너 임신한 거 맞아? 병원 갔어. 지은은 놀랐다. 남편이 말한 모양이었다. 네, 엄마, 어머니는 기뻐했다. 드디어. 손주 볼 날이 왔네. 지은은 속으로 울었다.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민지의 아이를 생각했다. 이중 생활의 압력이 점점 커졌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나 결심했어. 남편에게 말할게. 민지는 놀랐다. 정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결심의 대가는 컸다. 남편과의 대화는 지옥이었다. 나, 여자를 사랑해. 지은의 말에 남편은 얼어붙었다. 뭐라고? 지은은 민지에 대해 털어놓았다. 남편은 분노했다. 이혼하자. 하지만 아이는 내 거야.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가족은 충격받았다. 어머니는 너 미쳤어? 하나님 앞에서 죄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모든 걸 잃었다. 직장 동료들의 수군거림, 친구들의 멀어짐. 하지만 민지 곁으로 갔다. 이제 우리 함께야. 민지의 말에 지은은 안도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민지의 임신이 진행될수록 지은의 삶은 더 복잡해졌다. 이혼 후 지은은 민지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이웃들은 저 여자들 이상하지 않아? 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직장에서 해고당할 뻔했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버텼다. 내 삶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민지는 괜찮아, 언니. 우리가 있잖아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민지의 가족도 문제였다. 민지의 부모는 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지야, 이게 무슨 짓이야? 아이 아버지는 민지는 빈공수정이에요. 그리고 지은 언니와 함께 키울 거예요.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동성애. 그건 죄야. 가족 망신이야. 민지는 울었다. 엄마, 나 행복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떠났다. 다시는 오지 마. 민지의 아버지는 더 강경했다. 유산 끊을 거야. 민지는 독립적이었지만 그 말에 상처받았다. 지은은 민지를 안으며 말했다. 나 혼자 벌어서 키울게. 하지만 경제적 압력이 커졌다. 지은의 전 남편이 소송에서 아이 양육권을 주장했다. 지은이 동성애자라서 아이 키우기 부적합해. 법정에서 지은은 변호사와 싸웠다. 성적 지향이 부모 자격과 무관해요. 하지만 판사는 보수적이었다. 사회 통념상 지은은 패배할까 두려웠다. 민지는 언니 아이도 우리 아이처럼 키우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감동받았지만 현실이 무서웠다. 밤에 지은은 악몽을 꿨다. 가족이 자신을 버리고 사회가 돌을 던지는 꿈. 한편 민지의 임신 합병증이 생겼다. 병원에서 의사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내 탓이야. 민지는 아니야, 언니. 우리 선택이야. 그들은 함께 병원을 다녔다. 하지만 병원 직원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저 여자들, 파트너인가? 지은은 무시하려 했지만 상처받았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들을 짓눌렀다. 지은의 친구 하나가 연락했다. 지은아, 내 선택 이해 못해. 하지만 응원할게. 그 말에 지은은 울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떠났지만 그 한 명이 위로가 됐다. 민지는 언니, 우리는 강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서 지은은 배신을 당했다. 전 남편이 지은의 부모에게 모든 걸 말했다. 부모가 찾아왔다. 아버지는 너 같은 딸 없어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며 교회 가서 기도해.
회개해 지은은 엄마, 나 그냥 사랑하는 거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부모는 떠났다. 민지의 출산이 다가왔다. 지은은 민지 곁을 지켰다. 아이 이름 뭐로 할까? 민지는 우리 둘 이름 따서, 지민이, 지은은 웃었다. 하지만 출산 중 합병증이 발생했다. 의사가 수술해야 해요. 지은은 기다리며 기도했다. 제발 무사히 민지가 깨어났을 때 아이가 태어났다. 여자아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우리 딸이야. 하지만 이 행복의 대가는 더 컸다. 전 남편의 소송이 본격화됐다. 법정에서 지은은 증언했다. 저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 변호사가 동성 커플 가정에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나? 라고 물었다. 지은은 분노했다. 정상. 그게 뭐예요? 판사는 중립적이었지만 사회 분위기가 불리했다. 민지는 병원에서 건니 포기하지 말라고 메시지 보냈다. 지은은 결심했다. 싸울게. 하지만 이 싸움의 결과가 모든 걸 바꿀 줄 몰랐다. 민지의 퇴원 후 그들은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웃들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문 앞에 비정상지라고 쓴 쪽지가 붙었다. 지은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지라고 했다. 민지는 두려워했다. 아이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이사할까? 지은은 여기서 버티자.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압력이 쌓였다. 지은의 직장에서 승진이 취소됐다. 이미지 문제야. 지은은 울분을 삼켰다. 한밤 민지가 말했다. 언니, 나 후회 안 해. 지은은 자니. 너와 함께라면.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잃은 것들이 많았다. 가족, 친구, 안정. 하지만 얻은 건 사랑과 자유. 민지는 우리 딸봐. 이 아이가 우리 증거야. 이 지은은 아이를 안으며 힘을 얻었다. 하지만 곧 큰 충격이 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암이야. 아버지가 전화했다.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엄마 보러 갈게요. 하지만 부모는 내 선택 때문에 엄마가 아픈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어머니의 병 소식에 지은은 서울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약해진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지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울며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내가 왜 그렇게 됐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나을 텐데. 지은은 엄마, 나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민지와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착각이야.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가 들어와 나가. 내가 여기 있으면 엄마 상태 나빠져. 지은은 쫓겨났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말했다. 엄마가 아파. 나 때문에. 민지는 안아주었다. 언니 탓 아니야. 병은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지은은 자책했다. 자신의 선택이 가족을 파괴했다고 생각했다. 밤에 지은은 민지와 아이를 보며 위안을 찾았다.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계속됐다. 뉴스에서 동성애 관련 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나왔다. 한국 사회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은은 절망했다. 전 남편과의 소송이 고조됐다. 법정에서 증인이 나왔다. 지은의 옛 친구가 지은은 불안정해. 동성애 때문에 라고 증언했다. 지은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 친구가 왜? 민지는 질투 때문일 거야. 지은은 싸움을 포기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며 버텼다. 판사가 양육 환경 고려라고 말했다. 지은은 불안했다. 아이 잃으면 어떻게 해? 민지는 우리 둘이 키우자. 법이 뭐든. 민지의 아이, 지민이가 첫 돌을 맞았다. 작은 파티를 열었다. 하지만 초대할 사람이 없었다. 가족도, 친구도. 지은은 쓸쓸했다. 우리만 있네. 민지는 그게 우리 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지가 말했다. 언니,
나 다른 사람 만났어. 지은의 세상이 무너졌다. 뭐, 민지는 나니, 농담이야. 언니 반응 보려고 지은은 화냈다. 그런 농담 하지 마. 하지만 그 말은 지은의 불안을 자극했다. 관계의 균열이 시작됐다.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됐다. 지은은 몰래 병원을 찾았다. 어머니가 지은아, 돌아와.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말했다. 지은은 엄마, 나 행복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내 행복이 가족을 아프게 해. 지은은 갈등했다.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집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말했다. 나 포기할까? 민지는 언니. 그럼 나랑 지민이는? 지은은 울었다. 선택의 무게가 무거웠다. 소송 판결 날이 왔다. 판사가 양육권 남편에게라고 선언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요? 판사는 안정적 환경 위해 지은은 항소했다. 하지만 비용과 스트레스가 컸다. 민지는 언니, 우리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지은은 아이를 잃은 슬픔에 빠졌다. 내 탓이야. 사회의 편견이 그들을 꺾었다. 민지가 일자리를 잃었다. 회사에서 동성애자라고 소문나서 지은은 나랑 함께 일하자라고 말했다. 그들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우리 꿈이야. 하지만 손님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일부는 레즈비언 카페라고 비아냥거렸다. 지은은 참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한 손님이 아이 키우기 안쓰러워라고 말했다. 민지는 화냈다. 우리 일에 신경 꺼요. 지은은 민지를 말렸다. 참아. 하지만 긴장감이 쌓였다. 밤에 지은과 민지는 대화했다. 우리 관계 지속될 수 있을까? 민지는 물론 사랑하니까. 하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잃은 것들이 많아서. 어머니의 장례 소식이 왔다. 지은은 가지 못했다. 가족이 안 부르겠지. 슬픔이 밀려왔다. 민지는 위로했다. 나랑 지민이가 가족이야. 이 지은은 안도했지만 깊은 상처가 남았다. 카페가 성공하기 시작했다. 입소문이 났다. 분위기 좋아. 하지만 보수단체가 시위를 했다. 동성애 반대. 지은은 무서웠다. 문 닫을까? 민지는 아니. 싸우자. 그들은 미디어에 나왔다. 인터뷰에서 지은은 우리는 그냥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지지, 일부 비난. 지은의 삶이 공개됐다. 전 가족이 연락했다. 망신이야. 이 지은은 내 선택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 공개의 대가가 컸다. 인터뷰 후 지은과 민지는 유명해졌다. 소셜미디어에서 레즈비언 커플로 불렸다. 지지자들이 늘었지만 혐오 댓글도 쏟아졌다. 지옥 갈 거야. 이 지은은 무시하려 했지만 상처받았다. 민지는 언니, 강해지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민이가 유치원에서 따돌림 당했다. 엄마가 둘이래. 지은은 울었다. 아이 탓 아니야. 민지는 다른 유치원 보낼까? 지은은 사회 바꿔야 해. 그들은 운동에 참여했다. LGBT 행사에서 연설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가족의 반발이 심했다. 지은의 오빠가 찾아왔다. 너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셨어. 지은은 아니야. 라고 소리쳤다. 오빠는 지혼하고 돌아와. 지은은 거절했다. 나 행복해. 오빠는 떠났다. 민지의 가족도 연락했다. 민지야, 아이 데리고 와. 정상적으로 키워줄게. 민지는 아니요. 여기서 잘 살아요. 하지만 압력이 커졌다. 지은의 전 남편이 다시 나타났다. 아이 만나게 해줘. 지은은 법대로. 하지만 남편이 내 생활 때문에 아이가 피해봐라고 말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내 탓도 있어. 대화가 싸움으로 번졌다. 민지가 말렸다. 언니, 진정해. 지은은 후회했다. 하지만 이 만남이 관계에 균열을 냈다. 민지가 언니, 아직 그 사람 사랑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니, 라고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카페가 화재로 타버렸다.
경찰은 방화라고 결론 지었다. 혐오 범죄. 지은은 절망했다. 모든 게 끝났어. 이민지는 다시 시작하자 그들은 보험으로 새 카페를 열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남았다. 밤에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나 포기할까? 너와 지민이 위해. 민지는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은은 사회가 우리를 용납 안 해. 민지는 울었다. 그럼 싸우자. 행사에서 지은은 연설했다. 우리의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청중이 박수쳤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소란을 피웠다. 비정상, 지은은 무서웠지만 버텼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와 키스했다. 사랑해. 하지만 다음 날 민지가 병원에 갔다. 스트레스성 질환. 지은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내 탓이야. 민지는 아니야. 함께 이겨내자. 지은의 아이가 태어났다. 전 남편과 공유 양육. 하지만 지은은 아이를 민지와 함께 키우고 싶었다. 우리 가족으로. 남편은 반대했다. 내 생활 안정적이지 않아. 소송이 다시 시작됐다. 지은은 피곤했다. 언제 끝날까? 민지는 곧. 하지만 긴장감이 고조됐다. 한밤 민지가 말했다. 언니, 나 다른 꿈이 있어? 해외로 가자. 지은은 가능할까? 민지는 캐나다에서 결혼할 수 있어. 지은은 흥분됐다. 가자.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가족이 알았다. 어머니의 유언이 있었다. 지은아, 돌아와. 지은은 갈등했다. 엄마와. 하지만 민지를 선택했다. 미안해. 이민 준비 중 배신이 일어났다. 민지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민지, 나랑 다시 시작해. 민지는 거절했다. 지은 언니가 있어. 하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너 그 사람 사랑했어. 민지는 과거야. 지은은 불안했다. 관계가 흔들렸다. 믿을 수 있을까? 이민 날짜가 다가왔다. 지은은 모든 걸 정리했다. 카페 팔고 짐 쌌다. 하지만 전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다. 내가 해외 가면 아이 못 봐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어떻게?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남편이 양육권 나한테 라고 주장했다. 지은은 싸웠다. 아이 엄마야. 민지는 함께 찾아가자. 그들은 추적했다. 긴장된 추격 끝에 아이를 찾았다. 하지만 이 사건이 모든 걸 바꿨다. 아이를 되찾은 후 지은은 이민을 포기했다. 여기서 살아야 해. 민지는 실망했지만 이해했다. 언니가 원하면. 그들은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가 느껴졌다. LGBT 법안이 논의됐다. 지은은 희망을 가졌다. 변할 거야. 이민지는 우리 덕분에. 그들은 활동을 계속했다. 하지만 관계의 균열이 커졌다. 지은이 민지, 너 정말 나 사랑해? 라고 물었다. 민지는 당연하지. 하지만 지은의 불신이 쌓였다. 한날 민지가 늦게 들어왔다. 어디 갔어? 민지는 친구 만났어. 지은은 의심했다. 옛 연인. 민지는 화냈다. 언니, 왜 그래? 싸움이 시작됐다. 너 나 배신할 거야. 지은의 말에 민지는 울었다. 믿지 않으면 끝내자. 지은은 후회했다. 미안해. 하지만 상처가 남았다. 지민이가 자랐다. 엄마, 왜 친구들 아빠 있어? 지은은 설명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해. 하지만 아이의 질문이 지은을 아프게 했다. 사회의 영향. 민지는 아이 교육하자라고 말했다. 그들은 책을 읽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지은의 전 아이도 문제였다. 공유 양육 중 아이가 엄마, 왜 민지 아줌마랑 살아? 라고 물었다. 지은은 사랑하니까. 아이는 이해 못했다. 이상해. 지은은 슬펐다. 최고조의 갈등이 왔다. 민지가 졌니? 나 지쳤어. 헤어지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민지는 담력이 너무 커. 아이 위해. 지은은 울었다. 나 없이 살 수 있어.
민지는 모르겠어. 그들은 헤어졌다. 지은은 혼자 남았다. 민지가 지민이를 데리고 떠났다. 잘 살아. 이 지은의 세상이 무너졌다. 혼자서 지은은 반성했다. 선택의 대가를. 가족 잃고 사랑 잃고. 하지만 깨달았다. 내가 옳았어. 그녀는 활동을 계속했다. LGBT 커뮤니티에서 리더가 됐다. 우리 이야기 공유해요. 사람들은 공감했다. 지은은 새 사랑을 찾지 않았다. 민지가 유일해 하지만 삶을 이어갔다. 몇 년 후, 민지가 돌아왔다. 언니, 미안해. 지은은 왜 왔어? 민지는 후회했어. 사랑해. 지은은 망설였다. 아이 어때? 민지는 잘 크고 있어? 언니 만나고 싶대. 지은은 안아주었다.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과거 상처가 남았다. 그들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했다. 사회가 조금 변했다. 동성 결혼 논의가 활발해졌다. 지은은 희망을 봤다. 하지만 완벽한 행복은 없었다. 가족과의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은은 그게 내 선택의 가격이라고 생각했다. 민지와 지민이, 그리고 전 아이와 함께 사는 삶 복잡하지만 진실했다. 지은은 거울을 보며 말했다. 나는 나야?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대가. 하지만 그게 옳았을까? 당신은 지은의 선택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나요?